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여결 주말을 즐기시는 우리 젊은 청년 남녀들, 저희들은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약칭 국본입니다. 어제가 김일성 일당에 의한 남침 71주년 6.25 71주년이었습니다만은 이 정부, 이 국방부 아무런 행사도 없었습니다. 6.25 사변이 남긴 사흔은 너무나 큽니다. 아직도 6.25 남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보다는 오늘 여러분들께 요즘 우리 젊은 20대 30대 청년들 사이에서 이 이른바 공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폐업, 이게 과연 폐업하냐 폐업하지 않느냐. 우리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거, 프로야구를 보고 즐기는 거, 뭐 이제 한 달 있으면 올림픽이 열립니다만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실력과 실력으로 대결해서 공정하게 승부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정한 과정, 페어한 그 플레이, 페어 플레이를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스포츠를 즐기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 문준용이 아시죠? 문준용이 아시죠? 저 문재인의 아들입니다. 외동아들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39살짜리 청년인데 미디어 아티스트로 아주 실력이 쟁쟁합니다. 오늘 문준용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준용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문체부 산하 공기업예술위원회로부터 예술인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6,9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대단합니다. 6,900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국민의 세금에서 지불이 되는 돈입니다. 10몇 명이 신청을 해서 79명이 선정이 돼서 액수는 다르지만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5대1이 약간 넘는 경쟁을 보였는데 최상위 15명 안에 문준용이가 들어가서 6,900만 원은 최고 많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밑에 하위권으로 가면은 2,000 또는 3,000, 4,000 정도인데 문준용이가 15명 안에 들어서 최상위권으로 6,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문준용이 스스로가 SNS를 통해서 내가 이번에 6,900만 원 최상급 지원금을 받았다. 아주 영예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어떤 그 실적을 통해서 내 실력을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럽느냐. 자기 자랑을 잔뜩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놀랐죠. 대통령 아들이 실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예술 지원금 6,900만 원을 받았구나. 그것도 대통령 아들이라고 또 자랑까지 하는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준용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대에 달한 우리 나이 많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른바 여러분들은 개개문 얘기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른바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싸가지 없는 일이 아니냐. 대통령 아들이 이것도 일종의 이 코로나 여파로 예술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울 거라고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한 돈인데 대통령 아들이 도대체 그런 예술 지원금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우선 우리 도덕관념에 사로잡힌 저희 세대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이 예술문화위원회에서 이 지원금 주는 거 가지고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당시 조윤선 장관을 이른바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좌파 예술인들 배제했다고 조윤선 장관을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2년 반 동안 징역 살린 바로 그 부서인데, 자, 대통령 아들이 화상으로만 면접을 다 했는데 이름보다 알고 얼굴 봐도 똑같은데 거기 위원장은 민노총 아주 핵심 인물이고 박종관이라고. 대통령 아들인가 아는데 거기 탈락을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당선시켜주겠죠. 그런데 거기 또 최고 실력을 줬다. 여러분, 문준용이 6,900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문준용, 우리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 씨는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우선 작년 말에 서울시에서 주는 영세 예술인들을 위한 생계 긴급 지원금으로 신청하라고 그래서 신청을 해가지고 서울시로부터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만한 전시회를 열었는데 파라다이스라는 저 워커힐 호텔을 경영하는 그쪽 카지노를 경영하는 파라다이스 그룹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서 3천만 원의 지원금을 또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전시회하면서 4,400만 원을 받았고 올해 6월 초에 6,900만 원을 받아서 1년도 안 된 6개월 사이에 1억 1,400만 원을 소득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우선 제가 느끼는 이 공정 문제는, 예술인은 작품을 해가지고 전시회를 하면은 그 작품을 말하자면 미술 애호가들이, 컬렉터들이 와서 사가지고 가서 작품값으로 받는 것이 예술가들의 생계수단이 아닙니까? 근데 문준용이 작품 팔았다는 얘기는 아직 들은 적이 없고, 아니, 지 스스로 내가 실력이 이 정도라고 자랑할 정도면은 그 작품도 팔려갔을 건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문준용이 작품 팔아갖고 돈 얼마 벌었다는 얘기는 본 적이 없는데, 정부 지원금을 골고루 다 따먹는단 말이에요. 왜 내가 싸가지가 없다고 그랬느냐? 싸가지라는 말이 어원이 예의, 염치, 이 네 가지, 사가지가 없다 그래서 이게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 아들이 정부 장관 밑에 산하기관장이 운영하는 예술위원회에 지원금 신청하면 그거 떨어뜨릴 실력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공정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문재인 아들 문준용이 지원금 6,900만 원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제안합니다. 문준용이가 스스로 SNS 통해서 그 정도 실력이 있다고 자랑한다면은 이 좁은 국내에 먹고 살기 힘들이 대한민국에서 복닥거리지 말고 외국에 나가서 당당하게 저 뉴욕에 가서 하거나 프랑스 파리에 가서 하거나 이른바 설치 미술, 행위 미술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면은 저 북한 평양 가서 북한 동포들한테 설치 미술, 행위 미술이 어떤지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고 거기서 활동하는 게 어떤가?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 축내지 말고 당당한 실력으로 해외에 나가서 문준용이가 작품 팔아서 먹고 사는 당당한 아주 공정한 아티스트가 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청년 여러분들 먹고 살기 힘들죠? 물론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 내가 집값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진보적인 경제단체인 경실련이라는 곳에서 서울 아파트 11만 5천 가구를 표본으로 뽑아가지고 문재인 취임 이후 4년 동안에 집값 상승 트렌드를 조사했더니 간단하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4년 동안에 집값이 93% 인상됐다. 2배로 뛰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 국토부가 발표한 공식 그거는 무슨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라는 통계를 인용해가지고 지난 4년 동안에 집값 17% 상승했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7% 상승하고 수도만 아파트에 쓰면 하나 갖고 와서 신고해 주십시오. 경실련에 했더니 93%가 뛰었답니다. 자, 여러분들 청년청이 그래도 선망하는 표준형이라고 할 수 있는 30평형 아파트 2017년 5월달에 평균 가격이 6억 2천만 원이었는데 21년 5월 4년 지난 이 시점에 11억 9천만 원 93%가 뛰었습니다. 더구나 1월 10며칠 날인가 문재인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집값은 안정적으로 잡겠다고 그랬는데 그날부터 따져도 27% 뛰었습니다. 올해 들었으면. 자, 여러분들, 서울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평균 근로자들이 30평짜리 아파트를 살려 그러면 얼마 걸리는지 압니까? 17년 5월달 기준으로는 14년 월급 받아가 단 한 푼도 안 쓰고 물만 먹고 공기만 먹고 잘 살면은 14년 모으면은 아파트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2021년 5월자 30평 아파트를 사는데 여러분 밥만 먹고 밥 먹지도 않고 공기 먹고 물만 마시고 살아도 25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3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여러분 월급 다 털어 넣어도 지금 25년이 걸려서 겨우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모 좀 잘 만나고 또 공부 잘해서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 정도의 취직한 평균 임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25년이죠. 예를 들어서 소득 하위 계층자 20%에 해당하는 조그마한 중소 영세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라면은 3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118년이 걸린다고 경실련이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그 각종 근로소득세 내는 근로소득으로 25년 걸려서 아파트 겨우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들어와서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2주 전에 전라도 저 광주와 담양에서 카페 하는 젊은 자영업자 배훈천 씨라는 분이 소득주도 성당이라는 거는 운동권 꼰대들이 강남 좌파가 돼가지고 탁상 공론으로 만들어낸 정책이다. 최저임금 10,000원 만들겠다고 1년에 15%씩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알바생 일자리 다 뺏어버리고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들은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배훈천 씨가 한 결론은, 나 광주놈이고 이름 밝혀놓으면 내가 피해를 입는 줄 알지만은 밝힌다.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대포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 다 망쳤고 700만 자영업자들 굶어주게 됐다고 규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985년에 이른바 반정부 시위가 한창일 때 저 소공동에 있는 미국 문화원을 운동권 학생들이 점거해서 방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역인 함은경, 징역 6년 살다 나온 함은경이가 지금 군산에서 횟집을 하고 있는데, 고향에서 함은경이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고 최저임금 10,000원을 얘기하는 자들은 전부 한마디로 사기꾼들이다. 이런 자들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700만 자영업자들은 더 어려워졌다. 문재인 4년 동안에 소득 양극화는 더 벌어졌다.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망쳐놨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강남을 주말을 즐기시는 우리 청춘 남녀 여러분들, 이게 우리 이 나이 머리 허옇고 머리 희끗희끗한 우리 노인네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외치는 것이 우리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는 겁니까? 우리 세대가 이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랑스러운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문재인 4년 동안에 경제 망쳤습니다. 국가부채가 지금 가계부채, 기업부채, 비영리단체 부채까지 하면 무려 6,000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만 1,000조입니다. 국가부채만. 30년 뒤에 여러분이 갚아야 될 국가부채만 1,000조.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아직 9개월 남았습니다. 과연 내년 3월 대선이 제대로 치러질까? 문재인이가 취임 때 여러분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자기 임기 중에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개헌도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4조, 북한은 반국가 단체로 엄연히 살아있는데 북한만 쳐다보고 있고 북한만 바라보고 있고,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임 잡지 인터뷰에서 김정은이는 아주 정직하고 열정적이고 결단력 있고 국제 감각이 있는 지도자라고 격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타임스 기자가 비평을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저는 4년 동안에 한결같이
김정은이를 옹호하고 김정은이를 대변해 주고 왔는데,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많은 고위 관리들이 이런 자세는 장기적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아주 부정적인 행태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김정은이가 평화를 원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저런 확신을 갖고 있는 저 문재인의 고집은 사실은 망상에서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망상은 정신병, 정신질환 용어입니다. 대한민국 기레기 언론들은 이 기사를 보도하면서 망상인 말을 착각으로 고쳤었습니다. 착각에서 나온 것이다. 영어 원문을 보면은 딜루전, 망상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지금 정신병 치료를 받아야 될 문재인이가 지금 대통령이라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벌써 내년 선거에 마음이 돌아가서 윤이다, 뭐 아니다, 뭐 홍이다. 자,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합시다. 문재인이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을 더 망치기 전에 그 망쳐놓은 국가부채, 그 경제 파탄, 그 모든 여러분들 그 과오에 그대한 책임과 피해는 바로 여러분, 지금 강남에서 주말을 즐기는 여러분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부담해야 될 국가 부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9개월 남은 9개월도 길다고 생각합니다. 8.15 때 다들 나오셔서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을 용납할 수 없다는 그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2030 여러분 세대의, 청년 세대의 분노를 촉구합니다. 분발하시고 분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에 총 9종으로 1만원에 보급을 하며 우편 택배 발송비와 선구자 방송 후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1차, 2차, 3차, 4차 엽서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구입하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을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의 연락처, 받으실 분의 영문 성함, 주소, 수량 등을 알려주세요. 입금 은행 계좌로는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